자, 지금 배우는 유형 1부터 넓이 여기까지는 솔직히 시험 문제 나와봐야 나오는 파트가 딱 정해져 있긴 해. 근데 그게 아닌 다른 데서 나오는 거는 그냥 공짜 점수 줬다고 보면 돼. 이런 건 공짜 점수 줬다고 보시면 돼.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시초선이고 x축이 시초선이고 원의 중심과 선을 딱 그었을 때 이 빨간색이 동경이야, 동경. 이 동경의 이 각도를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보통 하는데, 이 세타는 일반각으로 표시해야 돼, 일반각. 일반각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이 각도가 세타긴 세타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세타인데, 얘가 한 바퀴 돌고 세타인지, 바로 세타인지, 100바퀴 돌고 나서 세타인지 그걸 몰라. 그래서 항상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 360 n이 붙어야 되고, 이때 n은 정수값이야. 얘가 0이라는 건 한 바퀴도 안 돌고 세타라는 얘기고, n이 1이라는 건 한 바퀴 돌고 세타만큼 더 갔다는 얘기고, 2라는 건 두 바퀴 돌고 갔다는 그 뜻이에요. 얘가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야? 반대로 한 바퀴 돌고 세타만큼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n 값은 정수값이야. 그리고 일반각은 항상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건데, 문제는 360 돌고 세타나 그냥 세타나 보이는 건 똑같잖아, 그지? 1사분면에 그려지는 각도는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360씩 더하거나 뺐을 때도 그 값은 똑같아야 돼. 동경 같아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360의 배수는 웬만하면 몇 개만 알면 돼. 360, 720, 1080, 1440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 왜냐면 우리는 더하고 빼고 할 거니까. 자, 태연아. 1사분면은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야? 여기. 1사분면에 가. 쓸게. 자, 0보단 크고 90도보단 작아야 돼. 0도보단 크고, 근데 이거는 1사분면 아니지, X축, Y축은. 그래서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0도와 90도가 두면 안 돼. 일반각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360n 플러스 0, 360n 플러스 90. 이게 얘가 뜻하는 게 1사분면의 각이야. 2사분면까지만 쓸게요. 2사분면은 90도보단 크고 180도보단 작은 거지. 이게 180도니까, 그죠? 그래서 90도보다는 크고 세타가 180도보단 작은데, 항상 각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일반각으로 360n 플러스 90, 360n 플러스 180. 이게 2사분면의 각을 의미해. 이해됐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자, 360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동경의 변화는 없어, 그지? 그럼 여기서 360도를 빼주면 되겠지, 그지? 무조건 각도를 어디로 낮춰? 360도 안쪽으로 낮추는 거야. 360도를 빼주면 120도야. 120도는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얘는 2사분면의 각. 얘는 720도를 빼주면 돼. 360도 두 번 빼주면 돼. 그럼 얘는 210도야.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의 각. 쉽죠? 얘는 마이너스 780도니까 오히려 720도를 더해. 그럼 마이너스 60도야. 근데 이거는 그래프상에서 마이너스 60도,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 60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360을 더하면 플러스 300도잖아. 그 얘기가 요만큼 간 게 300도란 그 뜻이기도 해, 얘는. 그래도 어차피 얘는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의 각이죠? 안 어렵죠? 자, 얘는 몇 도? 1080도를 더해주면 돼. 이게 360의 배수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 60도고, 60도는 1사분면에 가게 되겠지. 안 어렵죠? 자, 밑에 거 3개.
360도 n이라는 건 360씩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다는 그 뜻이야. 그러면 980 가까운 360의 배수는 1080이 제일 가까워. 그럼 얘한테 1080을 더해주면 몇 도야? 응? 그럼 여기는 플러스 100이 돼야 되겠죠. 탈락. 오케이? 자, 얘는 360을 더하면 되겠지? 360 더하면 맞겠네. 얘는 720을 빼주면 되겠지? 10도. 6분의 파이, 6분의 7 파이는 원래 6분의 가면 30도거든? 6분의 파이가 30도야. 거기다 7을 곱했잖아. 그럼 210도야. 그럼 마이너스 210도지. 그럼 여기다 360을 더하면 되죠. 360을 더하면 50 150 150은 30도의 5배거든? 30도가 6분의 파이가 30도잖아. 거기에 5배를 했으니까 6분의 5파이가 맞는 거지. 2n 파이가 360도다. 2파이가 360도니까. 그럼 얘는 2파이 빼면 2파이가 몇이야? 그러니까 2파이를 빼도 되고 4파이를 빼도 되고 이게 360 계속 빼주는 거거든? 그럼 4파이는 뭐야? 3분의 12파이를 빼줘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얘한테 3분의 12파이 빼주면 뭐야? 3분의 파이라고. 오케이? 얘만 틀린 거지. 이해됐어? 태연아, 네 남친 저기 와 있다. 거기에는 네 남친이 있나? 근데 뭘 봐? 맞나? 자, 두 번째 거부터 잘 보십시오. 자, 아까 같은 문제는 시험 문제 출제율이 거의 제로야. 좀 전에 나왔던 그거는. 그러니까 360이 더하거나 빼도 관계가 없다라는 걸 알기 위한 그냥 그런 개념 문제지 이게 시험 문제 출제율은 없어. 얘는 뭐 나와봐야 1번 문제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출제율이 높냐? 한 20-30%밖에 안 돼. 이 다음 유형이 좀 이 단원에서 이 파트에서는 좀 나올 만한 거야. 자,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이래? 2사분면이야. 2사분면의 각은 몇 도와 몇 도 사이에 있니?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지만 이렇게 쓰면 안 돼. 무조건 360n 플러스 90 360n 플러스 180 이렇게 쓰셔야 돼요. 90하고 180이 200, 2사분면인 건 알지만 요 앞에 일반각이기 때문에 요거 무조건 붙여주셔야 돼.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몇 분의 세타? 2분의 세타를 물어봐. 이 각의 절반을 물어본다고? 그러면 전부 다 양쪽을 다 2로 나눠. 자, 얘를 2로 나누면 얘는 180n 플러스 45 그리고 가운데가 2분의 세타고 180n 플러스 9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해됐죠? 그러면 2분의 세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내가 이 n은 아까 뭐라 그랬어? 정수라 그랬지, 정수라 그랬죠? 그래서 정수를 뭐부터 넣어보냐면 음수는 넣을 필요 없고 0부터 0, 1, 2, 3 요 정도 많아봐야 0, 1, 2, 3에서 다 걸려. 자, n에다가 0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45에서 2분의 세타라는 게 안 쓸게요. 90도 사이라는 거지. 45도부터 90도 사이에 2분의 세타가 들어가는데 이거 몇 사분면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거? 1사분면이야. 자, 일단 1사분면에 존재한다라는 건 알았어, 그지? 자, n에 1 들어가 볼게요. 자, n에 1 들어가면 얘 더하기 얘잖아. 그럼 225도보다는 크고 2분의 세타가. 자, 여기 1 들어가면 270도보다는 작아. 이거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야. 오케이? 너네 이 정도는 알잖아. 0, 90, 180, 270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그죠? 0도는 우리가 360도라고도 얘기해. 됐지? 자, n에다가 2 들어가 볼게요. n에 2 들어가면 이게 뭐가 돼? 360이 되지? 360은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다 그랬지? 그럼 얘는 몇 도가 되는 거야, 다시? 45도부터 2분의 세타가 90도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다시 1사분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계속 어디에 존재해? 1사분면,
3, 4분면. 1, 4분면, 3, 4분면이니까. 얘가 나타날 수 있는 4분면은 1, 4분면하고 3, 4분면에서 나타난다. 이해됐니? 밑에 거 해보세요. (87번만) 할게요. 야, 내가 지난 시간에 개념할 때 넓이 구하는 공식 안 알려줬었나? 한 번만 더 할게. 왜냐면 이 뒤에 문제에서 나오는 거니까 미리 한다고 볼게요. 원래 부채꼴 넓이가 이건 머릿속에 두셔야 돼. 반지름 R, 반지름 R이고 중심각 세타일 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호의 길이 L이라고 한다고. 그죠? 자, L은 원래 구하는 게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거는 60분법일 때 쓰는 공식이었고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면 360을 뭐로 바꿔? 180 몇 파이? 180이 뭐야? 파이잖아. 그럼 360도는 몇 파이야? 그럼 얘는 2파이. 얘를 호도법으로 바꾸는 순간 위에가 호도법의 각도로 바뀌는 거야, 얘가. 됐어요? 180을 파이로 바꾸는 순간 얘는 호도법의 각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2파이하고 2파이하고 약분하니까 호의 길이는 R 세타라는 공식이 나온다 그랬어. 그지? 이때 이 세타 값은 호도법일 때 쓰는 거야. 중심각일 때는 요거 써야 돼. 이해됐지? 자, 호도법에서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고 그럼 넓이는 중학교 때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었고 이 L 자리에다가 R 세타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나온다고. 그럼 반지름하고 뭐만 알면 돼? 중심각도만 알면 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기다 하나 써놓을게요.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넓이는 2분의 1 RL도 되고 2분의 1 R제곱 세타도 되고 이 정도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부터 봅시다. 세타가 2, 4분면이니까 세타는 90보다는 크고 180보다는 작지만 항상 뭐가 붙어? 일반각이라서 360도 n이 붙는다. 근데 물어보는 건 3분의 세타를 물어봐. 그럼 전부 다 3씩 나눠버리면 120n 플러스 30 3분의 세타 120n 플러스 60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n에다가 0부터 넣어보라 그랬죠. 그죠? 0 집어넣으면 30부터 60 사이에 얘가 존재해. 그러면 얘가 여기서 30도 여기가 30도라고 하면 30도부터 60도 사이에 존재하는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얘가 30도부터 60도 사이니까 여기는 몇 도겠니 그럼? 30도가 되겠지. 그지? 여기가 30도야. 됐니? 요렇게 생긴 부분에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거야 지금. 두 번째 n에다가 1 집어넣을게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50부터 1 집어넣으면 180 사이니까 얘가 어디 있다? 180하고 150 사이에 있는 요런 게 얘랑 같은 범위의 각도를 갖고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n에 2 들어가면 240이니까 270도보다는 크고 2 들어가면 240, 300도 사이니까 얘는 어딨냐? 여기하고 여기가 270도잖아. 그리고 300도 요 사이에 있을 거야. 그럼 그 다음 또 들어가면 얘가 나올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애는 이런 애가 똑같은 애가 몇 번 나온다는 얘기야? 3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하나 구해서 뭐 하면 돼? 곱하기 3 하면 되겠지? 자, 저 부채꼴을 볼게요. 부채꼴이 하나가 30도인데 30도를 내가 호도법으로 뭐라고 그런다고? 30도는 몇 분의 파이? 3이 나오면 6이 나온다. 30도는 6분의 파이라고 불러. 이래서
반지름 몇 짜리야, 이거? 이거 반지름 몇 짜리니? 1짜리지? 그럼 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R제곱 세타 6분의 파이. 됐어? 이게 몇 개 나온다? 하나, 둘, 세 개 나온다라는 거잖아. 곱하기 3. 그러니까 이해됐니? 그러면은 얘하고 약분하면 2. 그럼 얘는 4분의 파이가 하나, 둘, 세 개를 더한 넓이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뒤에 내가 다시 한번 적어주긴 하겠지만 넓이 구하는 공식 호의 길이는 R세타, 넓이는 2분의 1 RL도 알아야 되고 2분의 1 R제곱 세타도 하셔야 되고. 됐니? 근데 이런 거는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애들은 아니야. 응? 뒤쪽에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이 되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거 갖고는 삼각함수 문제 잘 안 내. 너무 기초적인 부분인 거야, 얘네들은. 자, 그 다음 문제. 굳이 이 파트에서 문제를 낸다면 얘야, 얘. 그러면 여기 공식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이런 공식들.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태연아, 이거 내가 좀 이따 물어볼 거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이걸 다 설명을 할 거야. 지금 여기 4개밖에 안 나왔는데 총 6개야. 6개인데 그 6개에 대한 내용을 이 공식처럼 막 외워버리시면 니네는 이 공식 절대 못 외워. 왜? 다 비슷비슷해. 다 그놈이 그놈 같아. 이거 뭐 공식 외우는 거 아니다.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을 설명할 거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보통 이 파트 총 6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일치하는 경우. 동경이 일치한다. 그 얘기는 어떤 한 각도하고 어떤 한 각도가 똑같이 겹친다는 얘기야, 이게. 그지? 그때 선생님이 여기다가 알파라는 각도하고 베타라는 각도가 있을 때 베타가 더 크다라고 할게요. 베타의 각도가 둘 중에 하나는 클 거 아니야, 그지? 그때 작은 각이 알파인데 큰 각이 베타라는 건 모양은 이 모양인데 얘보다 크려면 이 베타라는 애는 한 바퀴 돌고 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얘도 한 바퀴 돌아서 알파인지 얘가 100바퀴 돌아서 알파인지 그건 몰라. 이해돼? 여하튼 간에 여기서 보면은 알파가 요만큼인데 베타는 요만큼 갔다가 좀 더 온 거야. 그제? 이 빨간색의 각도가 베타야. 그럼 얘는 특징이 뭐냐면 베타에서 요만큼 360 돌고 알파만큼 더 갔지. 그지? 그지?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의 각도를 빼주면 잘 봐. 요만큼 와서 알파만큼 더 간 거잖아. 근데 알파만큼 빼주면 몇 도겠어? 360도겠지? 다시 베타의 각도가 한 바퀴 돌고 그러면 360도지? 거기서 알파만큼 더 간 게 지금 이 동경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요 360도에서 알파만큼 더 간 게 베타라는 친구는 360도 n에서 알파만큼 더 간 거잖아, 지금. 그럼 이거 알파를 빼줘 버리면 뭐가 되겠어? 360도가 되겠지? 다시 베타에서 알파를 빼주면 한 바퀴 동거에서 알파 값을 빼주면 얘는 360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몇 바퀴 차이는 나도 모르겠다. 360n 정도 차이가 난다. 다른 말로 얘는 0도 차이 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차이를 우리는 보통 360이라고 한다고. 이해됐지? 이해됐어? 자, 이게 첫 번째 일치할 경우야. 두 번째는 X축 대칭일 때. 자, X축 대칭. 그럼 이 동경을 X축 대칭하면 얘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그죠? 그러면 작은 각을 내가 요만큼을 알파라고 본다면 큰 각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요만큼 돌아간 게 이게 베타야. 됐어? 근데 X축 대칭을 했기 때문에
요 각도하고 요 밑에 있는 요 각도는 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X축 대칭했으니까. 그럼 내가 이거 알파라고 하면 요 각도를 알파라고도 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베타하고 알파를 더하면 몇 도가 되니? 360도가 되지? 이해돼? 베타에서 알파만큼을 더하면 한 바퀴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베타 플러스 알파는 360도 n이라고 부르는 거야. 한 바퀴 차이, 한 바퀴가 된다. 얘 더하기 얘는. 이렇게 됐니? 이게 일치할 때, 이게 X축 대칭일 때야. 됐어? 자, 요번에는 Y축 대칭 할게요. Y축 대칭. Y축 대칭은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Y축으로 접어 올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대충. 그러면 요 작은 각을 내가 알파라는 동경으로 따진다면 큰 동경은 요만큼이 베타가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 되니? 근데 얘를 Y축 대칭에 했기 때문에 요 각도하고 요쪽 각도가 알파로 똑같아. 대칭을 했으니까 같겠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베타하고 알파를 더하면 몇 도가 돼? 180도가 되죠? 그래서 얘는 베타 플러스 알파는 180도가 되고, 이것만 쓰면 틀려. 왜냐면 얘네들이 몇 바퀴 돌아서 이 상태인지를 몰라서 이 뒤에 항상 뭐를 붙여야 된다? 360n이라는 걸 붙이셔야 돼. 이게 뭐다? Y축 대칭일 때. 그러니까 이해됐지?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못 외워져. 안 외워져. 그리고 다 고놈 같잖아. 지금 다 360에 360에 뭐 이렇게 붙잖아. 그지? 외우는 거 아니야. 절대. 자, 요번에는 일치한다. X축 대칭, Y축 대칭 했으면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이 동경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다. 얘가 원점 대칭인데 얘를 다른 표현법으로 일직선상에 있는데 반대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일직선상에 있긴 있는데 반대편에 있다 그래.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붙여주냐면, 자, 얘가 일직선상에 있는데 한 동경이 알파면 다른 동경은 요만큼이 베타가 되는데, 이 동경과 이 동경은 일직선상에 있지, 원점 대칭일 경우는. 그지? 이해돼? 근데 이 동경의 반대편에 얘가 있지. 지금 반대편에 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이해돼? 그런데 요 말이 붙으면 원점 대칭이 맞아. 근데 문제에서 가끔 가다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각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일직선상에 있다는 얘기는 요것도 일직선이지만 얘도 일직선상에 있는 거야. 반대편이라는 말이 없으면. 오케이? 그래서 이 반대편이라는 말이 없으면 뭘 구해줘야 되냐면 얘도 구해주고 얘도 구해줘야 돼. 됐어? 근데 반대편이라는 말이 있으면 얘만 구하면 돼. 이해돼? 일치하는 것도 한 일직선상에 있는 거잖아.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해돼? 그래서 이 반대편이라는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만 구하냐 아니면 둘 다 구하냐. 이해됐죠? 그럼 얘는, 자, 얘를 원점 대칭했어. 그러면 요 각과 요 각이 같아. 왜? 막곡지각으로. 그럼 여기가 알파지, 그지? 항상 내가 지금 하는 게 180, 90, 360 이런 데다 붙여버린단 말이야. 어디에 붙여?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에 붙이는 거야, 지금.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주면 180도가 되는 거지, 얘는. 이해됐어? 그럼 얘는 베타에서 알파를 빼줬을 때 차이가 180인데 얘만 쓰면 안 되고 뒤에 뭐가 붙어야 돼? 360n이 붙어야 돼. 됐어요? 이해됐지? 자, 이제 두 개 남았다. 요번에는 y는 x대칭. y는 x대칭이라는 건, 자, 동경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경이 있고,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 y는 x. 그거에 대해서 대칭하면 얘랑 요 떨어진 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면 작은 각도 요만큼이 알파야. 그럼 큰 각도는 얘를 대칭한 거니까 요만큼이 베타야. 여기까지 됐어? 그때 얘가 y는 x 대칭을 했기 때문에 요 각도하고 여기 각도하고가 각이 같아. 이거 대칭했으니까 y는 x 대칭. 그러면 베타랑 알파를 더하면 몇 도에 붙어? 90도에 붙죠? 그치? 그래서 얘는 베타 플러스 알파는 90도 플러스 항상 습관처럼 360n을 붙여주셔야 돼. 됐니? 요거 됐죠? 이제 이제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 대칭. 자, 요런 각도가 있어. 알파라는 각도가 있고, y는 x라는 애가 요렇게 떨어지는 애야. 그지? 이게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라면, 얘를 얘에서 대칭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얘를 이렇게 접은 거니까. 이해됐죠? 그때, 얘를 알파라고 하면, 이 동경이 요만큼 가서 움직인 거니까 얘가 베타가 돼. 그런데, 이 각도하고 이쪽 각도가 알파로 똑같아. 그지?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더해주면 어디 갖다 붙어? 270도에 갖다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베타 플러스 알파는 270 플러스 360n 이렇게 쓰는 거야. 얘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야. 이해됐지? 근데 내가 이렇게 뭐 장황하게 했지만 니네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한다? 봐. 하나씩 할게요.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시면 돼. 조그맣게 사분면 하나 그려. 이렇게 그리고 일치한대. 얘가 이게 일치한대. 이거는 작은 각도에서 큰 각도. 큰 각도에서 작은 각도 빼면 360도 차이 난다. 둘 중에 누가 큰 각도야? 7세타가 큰 각도지? 그러면 7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360도 n 차이 난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니? 그럼 요거 계산하면 몇 세타야? 6세타죠. 6세타가 360n이야. 그럼 세타는 양쪽에 6으로 나눠주면 얘는 60n이 되지. 그지? 여기까지 됐니? 근데 세타의 범위를 줬어. 0보다는 크고 360도 사이에 세타가 들어가면 된대. 그때부터 n에다가 n은 내가 뭐라 그랬어? 정수라 그랬지? 그럼 0부터 넣어주시면 돼. 0 넣으면 0 곱하기 60이니까 0은 등호가 없으니까 0은 안 돼. 그치? 그럼 여기 1 들어가면 뭐야? 60도는 이 안에 있는 각이잖아. 그죠? 여기 2 들어가면 120도도 되고 3 들어가면 180, 4 들어가면 240, 5 들어가면 300, 6 들어가면 360인데 이게 등호 없잖아. 그럼 세타 얘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얘인데 걔네들은 이 5개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돼? 그러면 이 문제 1번의 정답이 요 5개야. 그러니까 이해됐어?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치할 수 있는, 이 세타가 일치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각도가 5개나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자, 두 번째 거. 방향이 반대이고 일직선. 원점 대칭을 의미해. 그럼 얘도 대충 이렇게 그리고 원점 대칭이니까 그냥 쭉 그어. 그러면 얘가 알파면 요만큼이 베타라고. 근데 얘하고 여기하고 이게 동의각이라고. 그지?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180에 붙는다 그랬지? 자, 이거 뭐라고?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180 플러스 360n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됐니? 자, 베타에서 알파를 뺀데 큰 각이 7세타, 작은 각이 세타 빼주면 6세타가 180 플러스 360n이고 내가 궁금한 건 세타야. 세타 양쪽에 6으로 나눠주면 세타는 30 플러스 60n이야. 자, 세타의 각은 0도보다는 크고 360도 사이라고 알려줬으니 그 안에 들어가는 각만 가능한 거야. 자, n에 0부터 넣을게요. n에 0 들어가면 30이지. 30은 들어가 있으니까 쓰고
1 들어가면 90이지. 몇씩 커져? 60씩 커지지? 이게 나중에 배울 등차 수열이 얘가 공차라는 애인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60씩 커져. 그 다음 60 커지면 150. 그 다음 60 커지면 210. 60 커지면 270. 그 다음 330. 이거 1 넣고 2 넣고 3 넣고 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세타의 값은 총 이렇게 된다. 할 수 있겠니? 밑에 거 해보세요. 일 번부터 모르겠는 사람들은 질문하세요. 자,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 공식 한번 쓸게요. 여기서 요 두 번째 내용은 좀 의미가 있으니까 요건 좀 설명하고, 두 번째 문제는, 자,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이건 호의 길이야. 호의 길이는 R세타야. 점점점 니네가 이제 60분법에서 뭐로 바뀌냐면 호도법을 이제 계속 바꿔나갈 거야. 이때 이 세타의 각은 뭐다? 호도법의 각이야. 라디안이야, 라디안. 라디안. 그럼 넓이는 공식이 두 가지인데 2분의 1 RL. 얘도 쓰고, L 대신 R 세타 집어넣은 2분의 1 R 제곱 세타. 얘도 쓰시고. 오케이? 그러면 1번. 반지름이 6짜리고요. 반지름이 6짜리고, 중심각이 150도짜리 부채꼴이 있대. 이게 150도. 자, 이제부터는 얘를 바로 호도법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150도는 30도의 5배지. 그치? 30도의 5배가 150도잖아.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 150도를 180으로 나누고 다시 180을 곱하면 원래인데, 이걸 파이로 바꾸면 이렇게 약분하셔도 되긴 해. 해도 되는데, 이제 이런 각도들은 대부분 30, 45도, 60하고 관련된 각도들이 나올 거야, 이제부터는. 얘는 30도의 5배. 30도가 6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에다가 5를 곱한 게 얘란 말이야. 그럼 이 중심각은 6분의 5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됐어? 반지름은 6이야. 자, 호의 길이는 R세타니까 얘랑 곱하면 끝이야. 얘랑 곱하면 호의 길이는 5파이가 끝이에요. 6 곱하기 6분의 5이니까, 그지? 그럼 넓이는 L이 나왔지? 호의 길이가 나왔지?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편하다는 얘기지, 그지? 2분의 1 반지름 6 호의 길이 5파이. 누구 쓴 거야? 2분의 1 L 쓴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약분해서 15파이, 얘가 넓이가 15파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진짜 단순하게 넓이 구하는 거지. 근데 두 번째 거 의미가 좀 있다. 두 번째 거 잘 봐. 두 번째 거. 자, 둘레가 8짜리 부채꼴이 있대. 둘레가 8이라는 건 요거 반지름이고, 요것도 반지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럼 둘레라는 건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애들을 우리가 둘레라고 말해. 그래서 여기서의 이 부채꼴의 둘레는 2R 더하기 L을 우리가 둘레라고 한다고. 됐어요? 근데 이 둘레의 값이 8로 일정하지, 여기서는 지금. 둘레가 8이라는 거잖아, 지금. 됐니? 둘레가 8일 때, 이 중심각, 이거 기억해. 둘레가 어떤 값으로 딱 일정해. 그럼 이 중심각, 얘는 세타, 이건 라디안이야, 라디안. 60분법이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2예요. 고정이야, 고정. 설명할게. 왜인지. 자, 2R 더하기 L이 길이니까 양수야. 양수. L도 길이라서 양수야. 내가 양수 이걸 나타낸다는 얘기는 내가 못 쓴다는 얘기야, 지금. 산술기하 쓸 거야. 산술기하는
두 수의 합은 항상 2 루트 얘네 둘이 곱한 거. 그럼 여기는 2RL인데 내가 지금 둘레와 넓이와의 관계를 알고 싶어. 넓이. 근데 아까 넓이가 2분의 1 RL이라 그랬지, 그지? 근데 여기가 RL이 들어있잖아. 그러면 2분의 1 RL이 넓이인데, 얘가 넓이인데 2RL이 되려면 얘한테 몇을 곱하면 돼, 여기다가. 요게 되려면 4를 곱하면 되겠지? 그럼 2RL을 내가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여기까 이해돼?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애를 원래 2RL인데 얘를 4 곱하기 2분의 1 RL로 내가 바꿔서 쓰겠다고. 2RL을. 여기까지 됐니? 그때 2R 플러스 L이 얘가 둘레고 4는 바깥으로 나가면 4 루트 그리고 얘가 넓이였죠? 그래서 얘는 내가 넓이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됐니? 그러면 이 넓이가 최대라는 건 언제야? 이 산술기하에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 그지? 최대값은 얘가 이 값으로 같아질 때가 최대인 거잖아. 항상 작거나 같은데 얘가 최대가 되려면 등호 성립 조건이란 말이야. 그럼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 조건이 뭐야?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 그지?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이 R과 L이 같을 때 얘가 최대값을 갖지.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값을 갖는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L이 공식상으로 L 구하는 공식이 뭐야? R 세타잖아, 그죠? L이 R 세타잖아. 그럼 얘가 최대가 될 때는 얘랑 같아. 근데 L은 R 세타야. 그러면 양쪽에 R로 약분하고 나면 최대가 될 때 이 중심각은 항상 2로 고정이 된다는 뜻이야, 이 뜻이. 그럼 둘레가 모일 때 넓이가 최대라면 그때의 중심각은 뭐다? 무조건 세타는 2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넓이는 요식에서 구하시면 돼. 요식에서 이 넓이가 몇이야? 8이라고, 둘레의 길이가 8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다가 8을 쓰시고요. 양쪽에 4로 나누면 2보다 크거나 같아. 부쩍거려, 넓이가. 양쪽 제곱하면 4보다 크거나 같아. 넓이의 최대값은 4다. 그때 넓이는 4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93번은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1초 안에 딱 나와줘야 되는 거야. 넓이가 최대일 때 뭘 물어봐? 중심각 물어보지? 그럼 바로 답이 2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산술기하가 이게 증명하는 게 훨씬 쉽고 원래 2차 함수로 증명하는 것도 있는데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그러니까 얘로 좀 알고 있어 그냥. 이해됐지? 그러면 92, 94 풀게요. 92, 94. 얘도 쉬워요. 원뿔의 전개도는 어떻게 그려져? 얘가 부채꼴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이렇게 똑같은 게 맞는 거지, 그죠? 요거의 반지름이 8인 거고 요 길이가 24인 거고 물어보는 건 요 세타가 몇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이 길이는 항상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돼. 얘 둘레는 2파이 r이지. 2파이 r은 얘는 몇 파이란 얘기? 얘 둘레가 16파이면 요 호의 길이가 16파이라는 거야. 그죠? 근데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r 세타라고. 호의 길이가 16파이고 반지름이 24고 내가 궁금한 세타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넘어가서 나눠주면 이거 4로 약분하면 뭐야? 8로 약분할게. 3,
2죠? 그럼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죠? 자, 여기서부터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메인이야. 니네 삼각함수의 기본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이제 뭐 호도법 뭐 이런 거 대충 설명하려고 나왔던 앞부분의 전제고,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나 이걸 못 구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지? 사인 세타, 얘 입장에서는 타고 넘어가는 게 사인 세타지, 그지? 얘는 a분의 c야.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는 a분의 c, a분의 b가 코사인 세타고, 여기서 탄젠트는 자 b분의 c인데 잘 봐. 탄젠트 세타가 b분의 c라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점부터 이 점까지를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고 한다고, 그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의 다른 말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해. 탄젠트 세타는 직선의 기울기야. 그러면 갑자기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니네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할 줄 알아야 되고, 일단 각도 0도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라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사인 0도가 뭐야? 0이야. 그리고 사인은 점점점 증가하는 애야. 90도까지는. 얘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얘는 1이야. 반대로 코사인과 사인은 반대 개념이야. 얘가 1이고 2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루트 2고 2분의 1이고 얘가 0이고, 탄젠트는 0,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서 계속 루트 3씩 곱해 나가면 돼. 루트 3 곱하면 1, 그 다음 루트 3. 탄젠트 90도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탄젠트 90도면 얘인데 y는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거는 x는 0의 그래프라서 얘는 구할 수가 없어. 나중에 얘를 미적분 투에서 얘를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구할 수가 없는 값이야. 이해됐죠? 자, 본격적으로 삼각함수의 정의야. 뭐를 삼각함수로 하냐는 이 얘기지. 우리는 이제부터 좌표 평면에 나오는 모든 x좌표 y좌표 있잖아. 아무데나 점을 딱 찍을게. 아무 점이나 찍었어.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x, y라고 쓰지, 그지? 그런데 이 삼각함수의 정의라는 얘는 뭐냐면, 이런 모든 x좌표 y좌표를 사인 코사인 값으로 싹 다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자, 얘를 원의 중심부터 이렇게 이었어. 얘를 이었어. 그리고 여기다 수직으로 이렇게 내릴게요. 수직으로 내렸을 때 요 길이가 x좌표고 요 길이가 y만큼 되겠지. x, y니까. 그때 이 원의 중심부터 이 점까지 이은 원을 하나 이렇게 쭉 그려. 그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 얘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부르지, 그지? 그러니까 이해돼? 이 원의 중심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x, y인데 얘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한다고, 그지? 근데 이 안에서 이 모양을 보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고, 보통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때까지 배웠던 동경이라고 해, 동경.
원의 중심과 이 점이 이루는 각을 동경이라고 하고, 그때 그 값을 우리가 세타 값이라고 해. 이해되지? 그때 이 세타에서 r분의 y가 뭐야? r분의 y가 사인 세타가 r분의 y란 말이야. 그지? 여기까지 됐어? 중요한 내용이야. 소연 잘 봐. 이 사인 세타는 r분의 y인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내용이 삼각함수의 정의야. 모든 좌표 평면의 모든 xy 좌표를 뭐로 나타낸다? 사인, 코사인 값으로 나타내는 게 삼각함수의 정의야. 이게 r분의 y인데 그럼 y는 뭐로 대처할 수 있다? r 사인 세타로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 y좌표가 의미하는 건 원의 중심부터 이거 이은 요 삼각형의 r 사인 세타의 값이 이게 바로 y좌표가 사인 세타랑 연관됐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면 x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x좌표는 여기서 이게 x좌표가 나오지, 그지? 얘는 뭐야? 코사인 세타지, 그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인데 나는 이 x좌표를 코사인 값으로 알고 싶어. 그럼 이쪽으로 곱해주면 r 코사인 세타가 x잖아, 그지?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x좌표는 뭐로 쓸 수 있다? r 코사인 세타라는 값으로 다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x좌표는 누구랑 연관돼 있다? 코사인 세타 값과 연관이 돼 있고 y좌표는 사인 세타 값과 연관이 돼 있다. 이해됐어? 좌표를 삼각 B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라 그래. 여기가 됐니? 그때 그러면 내가 이 사인 코사인 값만 알고 싶어. 이 사인 코사인만 알고 싶으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4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코사인 값을 알고 싶으면 요 x좌표를 얘가 x좌표인 거잖아. 우리가 이걸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했으니까 얘가 x좌표인데 이 x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눈 게 바로 뭐다?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그럼 이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 길이는 자 내가 이걸 3,4라고 정했으면 얘가 3인 거고 얘가 4인 거지, 그지? 그럼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고, 그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게 반지름이지. 3제곱 더하기 4제곱에다 루트 씌운 게 반지름이라고. 그러면 이 반지름은 지금부터 어떻게 구하냐? 좌표가 나와 있어. 얘가 x좌표니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 반지름 길이가 나와. x좌표, y좌표. 그러면 반지름 몇이니? 5죠? 그러면 자 3,4라는 우리가 평면한 좌표를 가지고 사인 세타 이 각도를 이루고 있는 삼각 B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 x좌표를 반지름, 이때 반지름은 5가 나왔죠. 요 길이 5잖아. 3,4니까 x좌표를 누구로 나눈? 반지름으로 나눈. x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눈 얘가 바로 코사인 세타 값이다, 이 얘기야. x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눈 게 코사인 세타 값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y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눈 게 뭐다? 사인 세타 5분의 4가 이게 사인 세타 값이야. 굳이 여기서 막 5분의 4, 5분의 3, 3분의 4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어. 이해됐지? 그리고 탄젠트 값은 탄젠트 세타 값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지. 항상 이 점과 원점과 이루는 기울기가 바로 탄젠트 세타라서 기울기, 탄젠트 세타는 얘분의 얘를 하면 돼. 얘는 x좌표분의 y좌표, 얘가 탄젠트 세타 값이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삼각함수의 정의라는 건 뭐다? 정의는 함수의 모든 x좌표, y좌표를 다 뭐로 바꿀 수 있다?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는 새로운 x좌표, y좌표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코사인 세타 값을 알고 싶으면 x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눈 값, y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눈 값이 바로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무슨 공식이 나오냐면, 자, 3,2의 탄젠트 값은 뭐라 그랬어? 원의 중심 0,0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랬지? 그래서 얘분의 얘 탄젠트 세타의 값은 3분의 2 x분의 y가 탄젠트 세타 값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적용을 해본다면 탄젠트 세타 값은 얘가 x좌표잖아, 그죠? r 코사인 세타분의 r 사인 세타가 이게 탄젠트 세타 값인데, r하고 약분돼서 이제부터는 탄젠트 세타는 코분의 사로 외우십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 값이에요. 이런 공식이 하나가 나와. 이해됐죠? 되게 중요한 공식이야. 뒤쪽에서 엄청 많이 쓰일 거고. 자, 첫 번째 공식은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나오는 공식인데,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런 공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공식은 이 두 가지를 고2 때는 가장 많이 쓰고, 나중에 이제 미적분 들어가서 니네가 덧셈 정리 이렇게 되면 그때는 뭐 코시컨트, 시컨트 이런 거 나오긴 한데 니네 고2 때는 안 나와. 때려주고도 안 나오니까 잘 봐. 두 번째 공식은 이게 반지름이 R짜리 원방식은 원의 중심이 0,0이야. 그러면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 그지? 그때 여기서 만나는 이 좌표를 우리가 x좌표, y좌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걸 알았고, 정의에 의해서 얘는 x좌표, y좌표를 뭘로 바꿀 수 있다? r 코사인 세타와 r 사인 세타로 이 좌표를 바꾸는 게 삼각함수의 정의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x 대신에 얘를 요 자리에 넣어도 되지, 그지? x좌표가 얘니까 얘를 요 자리에다 넣으면 얘는 r제곱 코사인, 자, 이것도 미리 알려주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매번 가로치고 이렇게 쓸 수 없으니 약속해서 이 전체 제곱이라는 걸 어디다 쓰기로 했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쓰기로 했어. 그래서 얘랑 얘는 달라. 코사인 세타 제곱은 얘는 코사인 30도를 제곱한 값이라는 뜻이야, 얘는. 그러니까 제곱이 뒤에 붙어 있냐 S자 위에 붙어 있냐는 다른 거야. 이거는 약속이야. 왜가 아니라 매번 가로치고 전체 제곱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이 제곱을 코사인 앞에. 그러면 이거는 뭐다? 각도를 제곱했다는 얘기야. 각도를 제곱했다는 얘기. 이해됐죠? 그럼 얘는 S 대신 이거 집어넣고 Y 대신에 얘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이게 R제곱이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되게 중요해. 나중에 삼각함수 2차 방정식 이거 풀 때는 이거 거의 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공식이야. 양변에 다 R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R제곱 날리고 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에요. 이 공식에 의해서. 얘제곱 더하고 얘제곱은 1이야. 이거는 엄청 중요한 공식이라서 꼭 아셔야 되는 공식이야. 이해됐지? 꼭 아셔야 돼. 이건 뒤쪽에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지금 말한 삼각함수의 정의는 뭐다? x좌표, y좌표를 뭘로 바꾼다? 사인, 코사인, 삼각비로 바꿀 수 있다. x좌표는 어떻게 쓸 수 있다? r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고 r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다. 이게 모든 애들인데 이제 잘 봐.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이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좀 달라요. 사분면에 따라서. 얘가 X좌표,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야. 자, 1사분면의 부호는 뭐니? 1사분면의 좌표 평면의 부호는 뭐야? 둘 다 양수지. 그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이 반지름은 항상 양수일 거고, 코사인도 양수, 사인도 양수라는 거지. 얘는 코, 탄으로 했을 때 사인도 양수값, 코사인도 양수값, 탄젠트가 아까 뭐라 그랬어? 탄젠트는 코분의 사가 탄젠트라 그랬지? 그럼 플러스 분의 플러스니까 플러스야. 그래서 이때는 전부 다 1사분면에선 모든 애들이 다 양수라는 뜻이야.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부호, 이거 몇 사분면의 부호 이거 판단 못하면 진짜 삼각함수는 다 날라가. 자, 2사분면의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지. 그제? 얘건 코사인. 그러면 코, 탄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음수고 사인의 부호는 양수야. 그럼 탄젠트는 코분의 사니까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니까 얘는 음수야. 됐죠? 그럼 여기서는 누구만 사인만 양수야. 3, 4분면에서는 4, 4분면은 둘 다 마이너스야. 그죠? 그러면 코, 탄에서 얘는 마이너스, y좌표도 마이너스. 근데 탄젠트는 예분의 예잖아. 여기서는 누구만 양수다. 여기서는 탄젠트만 양수야. 이해됐죠? 자, 여기서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코, 탄을 해줬을 때 코사인만 양수고 y좌표가 사인하고 연관된 거 얘만 음수야. 그럼 얘는 뭐야? 코분의 싸니까 음수야. 자, 이때는 누구만? 코사인 세타만 양수야. 그래서 1, 2, 3, 4에 따라서 이거는 선생님이 정한 게 아니라 책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어. 양수가 되는 애만 모아. 그래서 코라고 외워. 이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책에도 그렇게 나왔어. 얼싸안코의 방향으로 플러스만 보는 애. 1사분면에서는 전부 플러스,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 3에서는 탄젠트만, 4에서는 코사인만. 이거는 선생님마다 틀리고, 뭐 어떤 선생님은 올 산타클로스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얼싸안코로 제일 많이 외워. 얼싸안코. 이거 진짜 중요해. 이 부호 하나 틀리면 다 날라가. 삼각함수는 진짜 부호 하나 차이야. 그러면 어떤 사분면에서 누구만 플러스인지는 꼭 구분해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삼각함수의 부호, 사분면에 따른 부호, 그리고 아까 탄젠트 값, 그리고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 그리고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는 다시 한번 말한다. 우리가 좌표 평면에 나오는 모든 x좌표와 y좌표를 뭘로 전환한다? 삼각함수의 값으로 다 표기가 가능하다.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 이해됐죠? 코사인은 어떤 좌표랑 연관돼 있어? x좌표. 이거 헷갈리지 마. 사인은 y좌표랑 연관돼 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문제 갈게. 지금까지 개념 설명 다 된 거고, 문제 할 때마다 다시 설명할게요. 자, 삼각함수의 정의. 자, 3분의 파이가 몇 도야? 서연아, 몇 도야, 3분의 파이? 60도. 근데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 60도 이걸 의미하는 거고, 좌표는 여기에 좌표.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사인 세타.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일단 요렇게 가고 있어. 이거 몇 사분면에 있는 애야, 이거?
이거 몇 사분면 각이야, 여기가. 이거 4사분면의 각이야. 4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라 그랬어? 얼싸 않고 코사인만 양수예요. 여기서는. 잘 봐 그럼. 저 마이너스 띄고 생각할게요. 사인 세타 대신에 3분의 파이, 코사인 세타 대신에 3분의 파이, 탄젠트 세타 대신에 3분의 파이. 먼저 삼각비의 값을 구하고 부호는 이 사분면에 따라서 붙여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됐지? 자, 3분의 파이가 60도라 그랬어. 그죠? 사인 60도는 값이 몇이야?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인데 몇 사분면각? 4사분면의 각. 그럼 누구만 양수? 코사인 값만 양수고 나머지 값은 다 음수다. 이렇게 따져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1번 답은 사인 세타는 얘고 코사인 세타는 얘고 탄젠트 세타는 얘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죠? 두 번째. 자, 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럼 내가 뭐부터 구하라 그랬어? 반지름부터 구하라 그랬어.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 x값 제곱 더하기 y값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돼. 제가 그림상으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는 요 지점이고 요 지점에서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내린 걸 요걸 세타라고 한다면 요 반지름은 요 길이가 4, 요 길이가 3이니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루트 씌우면 요 길이잖아. 그래서 항상 뭐부터 구하냐면 반지름부터 구하는데 반지름은 x 좌표 제곱 16 더하기 y 좌표 제곱 9 거기다 루트 씌운 게 반지름이 돼. 됐죠? 이해됐죠? 반지름 몇이다? 5다. 그럼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x좌표, y좌표를 의미하는데 내가 그 중에 코사인 세타 값만 알고 싶으면 x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눈 거, y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눈 거라 그랬지? 이해됐죠? 자, 얘가 누구 좌표랑 연관돼 있어? x좌표는 누구야? 코사인이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x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눈 얘가 바로 마이너스 5분의 4가 코사인 세타 값이야. 됐어요? 그럼 사인 세타 값은 y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눈 마이너스 5분의 3이 사인 세타 값이고 탄젠트 세타 값은 얘분의 얘라 그랬어. 그지? 그러면 4분의 3이야. 자, 근데 얘 마이너스 나왔고 얘 마이너스 나왔고 얘 플러스 나왔지? 근데 이유도 볼게. 이거 몇 사분면 각이야? 이거 몇 사분면이야? 마마는 3사분면이지? 3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야? 얼싸, 탄, 코야.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야. 이해되니?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x좌표를 뭐로 나눈다? 반지름으로 나눈다. 그게 코사인 세타 값이다. y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눈다. 그게 사인 세타 값이다.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 x좌표 제곱, y좌표 제곱을 루트 씌운 게 반지름 길이다. 원의 중심하고 이 점까지 이은 길이라고 얘기해. 이해되지? 자, 밑에 거 풀어볼게요. 95, 6, 7. 삼각함수 초반에 이해 진짜 잘해야 된다. 뒤에 가면 각변환 막 이런 거 들어가면 니네 좀 어려워져, 뒤쪽에. 자, 일단 요 세타가 이루는 각은 몇 사분면의 각이야? 이거 몇 사분면의 동경이야, 이거? 몇 사분면? 세타가 이루는 거. 나도 말 안 해. 2사분면의 각이야. 자, 지금 우리가 구할 사인, 코사인은 2사분면에서 구한다는 얘기야.
내가 얘 누구라 그랬니? 탄젠트 세타는 뭐라 그랬어? 기울기라 그랬지, 기울기. 탄젠트 세타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부호 신경 쓰지 마. 일단 부호 신경 쓰지 말고 기울기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탄젠트 세타 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려준 거고, 그럼 니넨 이거 갖고 직각삼각형 하나 그릴 수 있어야 돼. 2 갔을 때 1 가는 게 여기가 세타 값이고 이게 탄젠트 2분의 1인 거잖아, 그죠? 그럼 반지름 이 길이는 뭐겠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에다 루트 씌운 거죠? 자,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린 뭘 구할 수 있다?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겠지, 그지? 얘는 루트 5분의 1이야. 자,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가 코사인 세타죠? 얘는 루트 5분의 2가 코사인 세타인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부호 신경 쓰는 거야. 부호.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2사분면의 각이라 그랬지?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야? 얼싸잖아.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 탄젠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하고 더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인 거고, 얘 유리화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죠? 이해됐니? 자, 두 번째 거. 기울기가 몇으로 나와 있어? 지금 루트 3으로 나와 있지. 루트 3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탄젠트 부호는 언제 신경 쓰라? 맨 마지막에 신경 써라. 얘가 루트 3이라는 건 이거 몇 도를 의미하는 거야? 탄젠트 몇 도가 루트 3이야? 60도. 60도는 몇 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60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냥. 지금 이 세타 값은 60도라고 생각하고 몇 사분면 각이야, 지금 얘도. 2사분면의 동경이잖아, 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사인 60도는 뭐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사인 세타 값이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야. 근데 2사분면의 세타 값은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 그러면 탄젠트 음수, 코사인도 음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돼? 근데 이 사인에다가 뭘 곱하래? 루트 3 곱하래. 얘한테 루트 3 곱하면 2분의 3일 거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이 문제 답은 1이 되겠죠, 그지? 이해돼? 좀 심플하게 접근하시고요. 처음 못하면 진짜 끝까지 못한다, 얘네들은. 얘네 숙제는 789번까지. 아니다. 795번까지. 유형 9번까지, 유형 9번. 자, 여기까지.